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2026년 1월인데요. 이분은 2024년 10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동남아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 해외 교포이십니다. 2024년 6월에 음식을 먹고 설사가 시작되었답니다. 세균성 장염인 줄 알고 항생제 등을 먹었는데 3주 이상 설사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는 혈변과 점액변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항생제 등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7월 내내 설사와 혈변이 지속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보다는 한국이 의료 시스템이 더 좋으니까요. 이분이 한국으로 오셔서 대장 내시경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조직 검사까지 하신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진단받자마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고 양약은 안 드시겠다고 하셔서 양약을 안 먹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원래 체중이 88kg이셨는데 7월에 발병하고 11월에 76kg이 되셨대요. 12kg이 3개월 만에 빠졌네요. 대변은 하루에 10회, 물음변을 보고 혈변, 점액변이 계속 나온다. 잔변감이 살짝 있다.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탄다. 동남아라서 날씨가 더운데 더운 만큼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에어컨 틀면 많이 힘들다. 거의 매일 어지럽다. 식사, 식욕은 양호하고 거의 2인분 먹는다. 그런데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한다. 매운 음식 먹어도 설사한다. 소화는 큰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고 찬 음식 먹으면 설사한다. 몇 가지 원인이 겹쳐 보이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추위 타고 배가 차가운 증상, 복냉형입니다. 한국에 3주 정도밖에 못 있어서 그 사이에 한약을 하루에 3번 많이 복용하기로 합니다.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처방을 쓰는 거죠. 한약을 집중해서 많이 복용하니까 치료 10일 만인 10월 11일에 대변은 거의 정상변으로 바뀌고 횟수도 하루 3회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10월 20일경에 다시 살고 계시던 나라로 출국하십니다. 11월 4일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는데 10월 29일부터 갑자기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 혈변도 안 나오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잔변감이 10점 만점에 4.5점 정도로 늘어났다. 같은 약을 먹고 있는데 처음 한 달 정도는 대변 횟수가 10회에서 3회로 줄어들고 혈변도 없어졌죠. 그런데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그냥 증상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음식을 잘못 먹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지만 음식 문제인 경우에는 보통 3일에서 10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진찰을 해봅니다. 식사, 소화, 양호합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 뭔가 하니 이전에는 찬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 아프고 설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찬 음료수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고 불편하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잔변감이 늘어났어요. 항문 자결감도 생겼답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치료했던 원인, 배에 차가운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원인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 하나를 치료하고 나서 다음 원인이 올라오게 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염증형으로 판단하고 처방을 바꾸어 줍니다. 11월 22일 대변은 하루에 2번, 정상변, 혈변, 점액변이 많이 줄었다. 차가운 주스 먹어도 별 문제 없다. 첫 번째 원인 복냉형은 잘 치료되어서 문제 없는 것이 보이고 두 번째 원인 염증형 치료로 들어가니 증상이 개선되고 있죠. 12월 22일 현지에서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했더니 66.8점이 나왔다. 대변은 하루에 1번에서 3번 정도고 대변 끝에 혈변, 점액변이 조금씩 있다. 항문 자결감은 없어졌다. 이 약을 먹는데 아직 혈변이 조금 있다고 하셔서 다른 유형의 약으로 살짝 바꾸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2025년 1월 15일 새 약 먹고 초반에 좀 좋았는데 점점 불편감이 생기더니 대변 횟수가 5, 6회로 늘고 혈변도 좀 늘었다. 혹시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서 잠시 한약 안 먹고 안정되는 것 확인하고 다시 한약 먹어봤는데 한약 먹으니까 다시 설사하고 혈변 나온다. 약을 잘못 바꿨죠. 그래서 이전 약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2월 11일 대변은 2회에서 4회, 혈변, 점액변이 조금씩 있다. 같은 약을 계속 씁니다. 그랬더니 4월 8일 대변 1회, 정상변, 잔변감 없다. 혈변, 점액변 완전히 없어졌다. 염증형 B약을 쓰다가 조금 치료가 더딘 것 같아서 C약으로 바꾸어 드렸더니 더 나빠져서 다시 B약을 드리고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치료하시고 연락을 안 주셔서 일단 치료를 종료합니다. 그러다가 9월에 한약을 한 달 더 쓰고요. 그리고 소식 끊겼다가 다시 12월에 연락 주셨습니다. 대변은 1회, 정상변,
혈변, 점액변 없다. 한약을 한 번 더 보내드렸습니다. 이 케이스가 치료가 아주 잘 된 케이스죠. 처음에는 설사를 하루 10번, 혈변, 점액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이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배울 점은 원인에 따라서 처음 원인을 치료하고 나면 처음 원인이 없어지고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나게 되면 이때 증상이 다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의 치료 속도가 조금 늦은 것처럼 보여도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처방 B에서 C로 좀 성급하게 바꾸었다가 오히려 별로 안 좋아서 다시 B를 썼던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 이런 고비마다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를 확인하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주면 좋죠.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에 계시다 보니 한국보다 검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나라마다 의료의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의료 수준 차이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검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도 많죠. 이분도 필요할 때마다 좀 더 자주 검사하면서 처방을 결정해주고 그러면서 마무리까지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른 의료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검사하면서 대응해주지 못해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이런 분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2026년에 한걸음 한의원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중순부터 유튜브에 외국어 자막을 달고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 자막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도 영어와 일본어 버전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백인분들도 치료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도 한약 먹고 똑같이 효과가 납니다. 외국인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도 제 방식으로 치료하면 똑같이 잘 치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에 제 치료법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 꿈은 제 치료법이 전 세계의 모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적으로는 한국 KCI 논문 말고 국제 SCI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죠. 임상적으로는 외국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면 일본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죠.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제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할 때 한두 달에 한 번만 내원하면 충분하거든요. 또 하나 좋은 게 일본 의사들은 한약에 대한 편견과 비방이 없어요. 일본은 명치유신 때 한의사 제도를 없애버려서 일본에서 침은 침구사가 놓고 한약은 양의사들이 사용합니다. 일본 양의사들의 80%가 한약을 처방한 경험이 있죠. 일본에는 한의학을 연구하는 양의사들의 학회도 있어요. 동양의학회라고 하죠. 제 유튜브 초반에 매번 나오는 인트로에서요. 2019년에 일본인 의사들에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 강의를 한 것도 이 동양의학회 회원분들이죠. 그래서 일본 의사들은 한의학에 우호적이고 편견이 없어서 비방을 안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면 아마 바로 다음 날부터 한약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대대적으로 광고할 겁니다. 의사들이 한약을 못 쓰니까 지금도 한약 먹으면 큰일 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일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편견이 없어요. 일본 의사들의 비방도 없고요. 그리고 인구도 한국보다 훨씬 많고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도 훨씬 많습니다. 대략적인 추산을 보면 한국에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 숫자가 대략 8, 9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환자가 거의 5배 이상 많은 거죠. 그래서 2026년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도 영어, 일본어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유튜브에 자막도 달고 해서 일본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역도 있어야겠고 저도 일본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로 일본에서 환자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2026년 목표는 세계로 진출하는 한걸음 한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